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9월 8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 위기에 몰리자 국회에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단식을 시작함과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바로 김만배 발 대선 공작 사건, 대선 공작 혐의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특히 그 배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배후라고 하면은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이고, 이재명과 김만배 또 이렇게 협업을 한 그런 흔적들도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이 다른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은 대선 자체를 기본권, 국민 기본권을 아예 흔들려고 했다. 그 참정권이죠. 투표를 하는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했다. 자, 그런 또 혐의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혐의로 인해서 대북송금, 백현동으로 인해서 추석 전에 구속이 되는, 자, 그런 검찰의 시간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간신문 조선일보의 1면 8면 그리고 동아일보 4면 종합면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 하단 기사는 검찰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다. 그리고 8면 기사는 허풍 넘기려던 김만배 돈거래 밝혀지면서 대선 공작이 드러나 버렸다. 자, 동아일보는 신앙님 인터뷰 형 작품이냐 이렇게 대장동 일당이 물어보니까 김만배가 뭘 그런 걸 묻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시인했다. 자, 이 기사인데 일단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몸통 김만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의 진짜 몸통은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몸통 김만배가 지난 대선 앞두고 가짜뉴스를 기획한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죠, 검찰이. 근데 검찰은 이 사건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을 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론조작. 자, 그게 가짜뉴스, 윤석열 커피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하니 이재명 페이스북에서 이것을 퍼날랐고, 그 다음에 좌파 매체들도 같이 동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한 가지, 이 댓글을 다루는 데 대해서 댓글 추천, 조작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드루킹처럼. 그래서 이번 사건을 이해창 전 총재의 대세론을 무너뜨렸던 그때 병풍 사건, 김대엽 사건과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그 댓글 사건, 그것을 합한 것 같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서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가 있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수사의 전모를 규명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죠. 2021년 9월 15일 날 신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을 김만배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만배가 어제 그 새벽에 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 때도 그런 말을 했죠. 본인은 이 신앙님과 이야기한 것을 신앙님이 녹음하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그때 윤석열 중수부 과장이 사건을 무마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본인이 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 검사였는데 대장동 대출 버럭후 조오영 씨를 만나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죠. 그 신앙님과. 그래서 그것이 좌파 매체 그리고 이재명 진영에 의해서 급속히 퍼졌는데, 그런데 김만배는 지난 6월 말 그러니까 대선이 다 끝나고 지금 이 정권 교체가 된 지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난 6월 말 검찰에 자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자백을 했냐면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복선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술을 해서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 언론들은 김 씨의 허위 인터뷰 한 달 뒤부터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배후 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후 세력은 이재명 세력이죠. 조선일보 해설기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만배는 자기가 허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이 허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허풍이었다. 신앙님에게 자기가 센 것처럼 뭔가 권력 있는 것처럼 센 것처럼 보이려고 허풍을 쳤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빠져나가려고 했죠. 허풍 친 거 가지고 대선 개입 이렇게 몰고 가기는 그런데 이게 신앙님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서 이거는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드러나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이 대선 때 김만배의 역할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특혜 비리 그러니까 그 업자를 넘어서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에 대해서 제기된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려고 한 대선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을 받는다.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428억 대선 자금 저수지 만들었다는 썰, 의혹, 그리고 또 권순일 전 대법관 통해서 재판 거래했다는 것, 이것도 다 대선과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김만배가 단순한 업자를 넘어서 이재명 대권 플랜의 모사꾼이었다. 그리고 또 실행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만배가 검찰 조사에서 이것은 허위다. 자기가 이야기했던 윤석열 커피는 가짜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좀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윤석열을 언급을 했다. 근데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다. 처음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냥 무리를 이렇게 딱.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 공작이 아니라 그냥 허풍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뒤늦게 드러난 책 매매 계약서. 인터뷰 5일 후에 책값 1억 6,500만 원을 줬는데 그 1억 6,500만 원을 주면서 계약서는 그 전에 6개월 전 날짜로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 인터뷰를 해놓고 은폐하기 위해서 인터뷰한 그 시점에 돈을 준 걸로 계약서를 쓰면은 이게 대가가 되니까는 가짜뉴스를 인터뷰해주는 대가가 되니까 그 계약 날짜를 6개월 전으로 뒤돌렸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지금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제가 조금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사실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인터뷰 직후에 책 세금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준 게 드러나면서 대선 여론 조작용 인터뷰라는 의혹과 연결됐다. 이것은 송금을 한 겁니다. 온라인 송금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6개월 전으로 허위로 썼지만은 그 송금을 한 기록이 있어서 그대로 들통이 난 거죠.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그 돈을 준 시점은 실제 인터뷰 닷새 후인 2021년 9월 20일이었는데 책 매매 계약서는 6개월 전 2021년 3월 1일자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대선용으로 기획됐다는 걸 은폐하기 위한 시도였다. 김만배는 지난 6월에 다 진술을 할 때 검찰에서 검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김만배에게 당신이 신학님과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뉴스타파 측에 제공을 한 것인가 이렇게 묻자 김만배는 아니다. 신학님이 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기획 인터뷰가 아니다. 자기가 쏘갔다. 이 취지였지만은 결국 1억 6,500만 원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빙성이 떨어져 버렸다. 자, 신학님 씨도 어제 검찰에 불려가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이야기는 신학님 인터뷰, 그러니까 뉴스타파와의 인터뷰가 나왔을 때 이 형 작품이냐 이렇게 김만배 일당이 물어보니까 김만배가 뭘 그런 걸 다 물어 이러면서 사실상 인정을 했다.
부인하지 않았다. 김 씨가 대선 직후 대장동 일당 A 씨로부터 신앙님 인터뷰가 형 작품이냐 질문을 받았는데 뭘 그런 걸 묻느냐 임마. 부인하지 않았다. 자, 그 사실까지 지금 쏙쏙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또 어쨌든 몸통은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추석 전에 지금 단식하고 있지만 추석 전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동아일보의 분석입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 그리고 조선일보 사이면 이 중앙일보 그 6면 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검찰 이재명 쌍방울 플러스 백현동 내주 영장 방침 다음 주 영장을 치고 체포한 다음에 주 영장을 치면은 스케줄상 체포 동의안은 25일에 표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8일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25일에 표결이 된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한다는 기사고 조선일보는 이재명 출두 이틀 전에 이화영이 또 옥중 편지를 냈다는 기사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죠. 지난해 대선 이후 5번째 검찰 조사인데 검찰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추석 연휴 전에 이재명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 근데 25일 날 표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영장 실질심사를 만약에 가결이 되면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영장 실질심사가 추석 전에 될지 후에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내일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수원지검 후문으로 혼자 출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또 그러면서 또 총동원령을 또 한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내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오왕장왕 하는 상황인데, 검찰은 백현동 및 대북 송금 의혹, 요 두 가지를 병합을 하고, 이거 외에도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재명이 위정 교사를 한 혐의도 하나 있죠. 그런 것과 또 이재명의 측근들이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을 유출한 점, 이 사법방해까지, 사법방해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방해까지 한 묶음으로 다 묶어서 영장에 다 적시를 한다. 확실하게 이 구속 사유를 밝히겠다는 거죠. 이화영으로부터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를 했죠. 검찰은 이달 초 이재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는데, 그런데 변호인 문제로 이화영 재판이 공전을 막 했죠. 공전을 한 데다가 이화영 진술을 번복을 또 했습니다. 이화영이 또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화영 재판 안 기다리고 이재명을 바로 조사하고 내일 불러서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거죠. 이화영이 그래서 또 자기가 자백했던 걸 또 번복을 했는데, 이재명과 관련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진술 외에도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술 번복 경위 및 배우자와 변호인의 진술 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하고 있다. 이 변호인이 또 바뀌니까 이제 이화영이 자백을 번복을 했죠. 바뀐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 도의원, 그리고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부촌 조직에서 대표로,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자기 편을 변호인으로 앉혀놓고 또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그 정황이 충분히 있죠. 그것까지도 검찰은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은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지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지금 본회의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21일, 25일 정해졌는데, 이 본회의 개최가 되기 전에 이재명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25일에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이재명은 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법원이 신문 일정을 빨리 잡을 경우에
빨리 잡을 경우에 추석 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추석 차례상 민심에 이재명의 구속이 오르겠죠.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 날짜가 추석 연휴 후로 잡히면은 법원에서 영장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어쨌든 이 추석 차례머리상 민심의 그 메뉴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딱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출두 이틀 전에 이하영이 또 옥중 편지를 낸 겁니다. 이 변호사가 바뀌면서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이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는 그 이틀 전에 이하영이 또 옥중 편지를 낸 것도 결국은 다 사법 방해를 위해서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어제 이재명이 단식을 한다고 쳐놓은 천막에 태영호 의원, 탈북 국회의원이죠. 태영호 의원이 쳐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선일보 일면 신면, 그리고 조선일보 일면 신면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기사는 이 쓰레기, 부기 탈북자에 쓰는 표현 그대로 쓴 야당 의원, 그리고 신면 기사 위에는 탈북자 경멸 이젠 대놓고 드러내는 야권, 그 아래는 쓰레기라고 표현한 한 의원, 전대협 부의장 지낸 운동권 출신, 방화미수, 하염병법 위반 징역 2년을 받았던 인물. 조선일보 기사는, 일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살의 유서, 저자인 탈북자 김은주 작가는 7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통일부 주최 토론회에서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이 표현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에게 퍼붓는 북한 부역자들의 현안 표현이다. 그런데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듣는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그제 탈북 외교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들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그것은 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탈북민 전체, 나아가서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 전체에 대한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붕괴를 했습니다. 자, 발단은 이렇게 되죠. 태영호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민주당을 비판을 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막 질렀는데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쓰레기, 부역자, 빨갱이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른바 진보 좌파 세력이 북한 당국에서는 모멸적 표현을 그대로 가졌다 쓴 건데,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쓰레기라는 막말을 한 박영순 민주당 남자입니다. 의원의 출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단식을 하는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민주당은 하지만은, 아니 단식을 하면서도 이재명은 당무를 다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뭐 회의에도 다 참석합니다. 최고위원회의도 거기서 열고, 그리고 제명을 박영순 출당을 요구를 하면은 출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죠,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당무를 다 본다고 하고 당무를 보고 있으니까는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을 제지를 막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극성 지지자들은 하지 말고 얼른 가라, 북으로 돌아가라 막았었고, 그러는 사이에 천막에 있던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은 태영호를 조롱하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윤호중이 아니 저 공천받고 싶어서 저러나 태영호에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이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 진정성 이런 거는 마저 무시하고 본인처럼 뭐 단식 쇼 하는 것처럼 그냥 쇼 한다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이 옆에 있다가 야 저거 진짜 사하게, 저거 진짜 저거 사하게. 뭐
태용호가 뭐 악수를 신청해도 악수를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이재명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쓰레기라고 표현을 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학생운동권 출신인데, 박영순, 그래도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충남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노무현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다가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했고,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 여러 번, 그전에 여러 번 떨어졌는데, 그때 총선 때 어떻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뭐 코로나 포퓰리즘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런데 그전에 그는 1989년에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화염병 위반 혐의로 구속돼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인데, 그러니까는 주사파죠. 주사파 전대협. 그 출신이 지금 북한에서 쓰는, 그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에서는 똑같은 표현, 쓰레기,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 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보여드릴 기사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일면 톱, 그리고 중앙일보 일면 사이드 톱입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북핵 악화된 한미일 공조 강화, 중국 리창 총리 간섭 배제한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북한이 한중 관계에 걸림돌 돼서는 안 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안 플러스 30 참석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했죠. 여기서 북한이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소신 있는 발언을 한 내용들이 오늘 조간에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사이드 톱 기사는 여가, 국방 등 3, 4개 부처 내주 개각 가능성. 그래서 여권에서는 장관 후보자 최종 검증 단계에 들어가 있다. 국방부 장관에는 신원식, 김용현, 임호영 물망에 올라 있고, 여가부 장관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행 전 비대위원이죠.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유튜버에도 출연을 했던 적이 있는 김행 전 비대위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술부 장관도 교체가 거론된다. 이런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월 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였습니다.